나침판은 선원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유학 보내줄게, 뒷바라 채줄게 큰아이한테 말했잖아. 지키질 못할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기만 했을까요? 결혼식 당일날 이제 그날 신부가 9명이었어요.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 드레스를 입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항상 해야 되는 일. 웬만한 사람들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그 정도 주급을 받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유충. 오늘은 딸부잣집에 제가 너무나도 필요한 미용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사님. 네, 안녕하세요. 미용실 원장님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얼마나 하셨어요? 대학교 떨어지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엄마의 권유로 기술 하나 있으면 괜찮다고 하더라.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고 바로 내일 번화가 제일 손님 많은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뭐 커팅을 하던 펌을 하던 이 하는 일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양한 뒷일들을 많이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어깨 너머로 배웠어야 됐거든요. 잘 보조를 해주면 알려주시고 9시에 출근해서 사실은 9시 반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12시간 넘어서 또 그거를 그 가발 위그를 놓고 또 연습을 해요. 장시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는 높지 않죠? 제가 첫 월급이 13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9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고 또 끝나면 뭐 연습도 하고 그러시면 거의 매일 주말까지 포함해서 일만 하신 거죠? 워낙 바빠서 제가 쉬면은 다른 미용사들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일 화요일 날 2번 한 달에. 제 20대 때를 생각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20대거든요. 되게 예쁘고 사실은 할 것도 되게 많고 다 이러잖아요. 저는 제 20대 때를 생각하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 유일한 취미가 심야 영화 보는 게, 왜냐면 친구들하고 시간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20대 때 생각하면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영화 봤던 거. 저는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힘든 일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손이 그 화양 아픈 것 때문에 다 일어나시는 게 이렇게 항상 보이고, 또 하나는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24살 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럼 계속. 네. 이 따님들이 다 보셔야 될 텐데 이걸. 너희들은 참 행복한 거다.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겨내실 수 있고, 또 굳이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버는 일을 시작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요, 공부를 못해서죠. 뭐 대학교를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재수를 해라. 아무래도 인문계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저희도 3남매인데 제가 맞이에요. 오빠는 공무원이셨지만 정말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제 보충 수업비, 책값 같은 거 낼 때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항상 옆집 빌리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짐을 조금은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1988 드라마 생각나요. 맞아요. 딱 그 덕선이가 제 나이 또래거든요. 예. 그렇게 바쁘신 과정에 있으시면서도 연애는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김주사 사장님? 김규 사장님이 저희 그 제가 근무하던 샵에 재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재료라 하시면 미용 재료. 납품을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꽤 성공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이 출산하면서 이제 신랑이 본인 사업하겠다고 했었을 때 좀 불안하기도 하고 했지만 애가 둘이 생겼는데 뭐래도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제품은 이제 총판을 미용 재료 쪽이었는데 하시던 그 일이 잘 되셨어요?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다 열심히 사실은 신랑이랑 둘이 직원도 쓰지 않고 정말 둘이 일했거든요. 하셨구나. 1인 정말 1인 뭐 2역, 1인 3역 이렇게. 아마 여관잠을 정말 많이 잤을걸요. 교육하러 다니느라고 아마 전국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이제 여자가 여관에서 이만한 캐리어 끌고 나오면 사람들 이상하게 같이 들어가신 게 아니고 사장님만 혼자? 저는 혼자 교육을 하러 다니죠. 같이 다닌 적은 거의 많이 없고요. 저 따로 신랑 따로. 돈 많이 버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 우리 돈이었으니까. 본인이 에쿠스를 너무 타고 싶대요. 그 정도 탈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에쿠스를 탔어요. 계속 평수 늘려갔던 것 같아요. 45평 살고 조그마한 건물도 짓고. 그러면 뭐 처음에 고생스러웠지만 미용에 입문을 하셔서 그 일을 하시면서 남편분도 만나시고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하시고, 어쨌든 사장님하고 이 미용이라는 좋은 인연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신랑 사업이 잘 됐으니까 네.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만 않은 부분이 뭐냐면 네. 제 결혼식 당일날 이제 신부 화장이나 이제 드레스를 제가 다니던 샵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신부가 9명이었어요.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신부 화장을 하고 손님을 제가 그래서 손님들이 선생님 오늘 어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다고 결혼한다는 말을 못하고 제가 11시에 결혼이었거든요. 머리를 누가 올려줘야지 제가 머리를 혼자 올릴 수는 없어서 그러고 나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 드레스를 입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드레스를 입고 그러고 제가 예식장에 갔었어요. 계속 같이 일했던 그 직장 종로들이 한 명도 못 왔어요. 제 결혼식에. 바빠서. 예, 바빠서 주말이니까 네. 뭐 올 수도 없죠. 미용실을 제가 오픈을 했었을 때 네. 아기를 유산을 제가 한 경험이 2번 있거든요. 아까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정말 그 제 미용실이잖아요. 제가 원했던 공간이었었고 그 아기 둘을 제가 유산하고 나서 그 공간은 지옥 같았어요. 신랑한테 정말 이렇게 무리해서 오픈을 했는데 난 너무 싫으니까 팔아달라고 얼마를 손해를 보는지를 아는데도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나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큰애도 낳기 전에. 그때 어떤 미용은 정말 생각하면 별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나도 저게 취미로 이렇게 누구 머리 예쁘게 해주고 싶다. 또 제가 했던 거를 아니까 그런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런 역시 사람이- 성공을 해야지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네네. 어쨌든 사업도 잘 되고 있으셨고 큰 어려움 없는 상황에 계셨어요. 그럼 저희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아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영양제, 종합영양제 하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박스로 된 거 주셨어요? 네, 박스로 줬는데 그때는 가격이 써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극구 주셔서 하나 선물을 제가 받고 하나를 제가 구매를 해서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디스크도 있었고 빈혈이 되게 심했어요. 제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보약을 형편 좋으면 2번. 사모님이 주셨던 그 종합영양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약 같았다. 의심도 했었어요. 미국 제품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걔네들도 마약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을 정도로다가 제가 먹었을 때 사실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을 모시고 의일 지금 체인속 스폰서님을 모시고 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저희 신랑이 네. 돈을 못 벌어오면 네. 그래서 아이들의 학원비나 정말 떼거리가 없으면 제가 이 일을 할까? 네. 전 이 일을 그렇지 않은 한은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2년을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을 드셨어요? 네, 2년을 먹고 2년 속에서 그러셨구나. 그냥 그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안 했을 때 신랑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 이 영양제 너무 잘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애들 병원도 안 다니고 당신 몸도 안 좋았었는데 이거 먹어서 우리 건강해진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저는 제가 아까 대차게 거절을 했잖아요. 네. 지인분께서 거기 남자 사장님도 괜찮다고 이런 정보를 저희 스폰서님한테 주셨나 봐요. 저희 신랑을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오픈 마인드예요. 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희 신랑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라는 얘기를 또 네. 들었나 봐요. 회사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랑비 어쩌지. 야 그거 알아봤더니 괜찮더라. 계속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살짝살짝 움직이다가 뭔가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딱 있었어요? 아니면 그 가정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아이 이제 고3 때 네. 첫 아이다 보고 제가 또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컨설팅을 받으러 갔어요.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저희 아이한테 너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6개를 써봐라. 네. 근데 저희 아이가 하나도 안 쓰고 아무데나 간다는 거예요. 성적 맞춰서 그냥 아무데나 간다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일을 할게. 엄마가 일을 해서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너가 유학을 가고 싶으면 엄마가 열심히 해서 유학 보내줄게.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뒷바라지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네네. 가고 싶은 곳은 거긴데 여기는 가기 싫으니까 안 쓰고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네.
따님 덕분에 우리 사장님을 뵐 수 있었네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저희 큰아이가 나오긴 해요. 사회에 발을 디디면 사실 네.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엄마가 대단한 거를 알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엄마가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으세요, 따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주급도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주급도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PT 작업을 저희 아이가 다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얼마를 벌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속상한 게 뭐냐면 장학금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커서. 소득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물은 적이 있어. 엄마 도대체 얼마 버시는 거예요? 저는 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사업을 하신 지는 뭐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이제 10년 조금 안 됐네요. 그쵸. 9년 차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9년 동안에 사장님께서 하고 계신 지금 일에 어떤 이런 성장은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수혜에 굉장히 약해요. 네. 웬만한 사람들 그냥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그 정도 네. 주급을 받고 있죠. 아, 네. 수에 약하셔도 통장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불법 아닌가요? 저희 아이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했지만 네. 제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주가 있었어요. 뭐 10만 원 이렇게 들었을 때는 10만 원 정도 이 정도도 괜찮다. 영양제 공짜로 먹겠네 이랬는데 거의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거 괜찮겠네? 그래서 그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언제예요?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가 얘기해도 돼요 금액으로? 한 680 정도 들어왔나? 뭐 네. 하셨어요? 들어왔다 이런 건 없어요. 항상 뭘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꾸미고 이러는 걸 좋아서 이렇게 좀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맨날 제가 그러거든요. 누워 있는 거에서 먼지 맡아가면서 누워 있는 애들. 그렇죠. 서 있는 애들 말고. 서 있는 애들이 그냥 이거 예쁘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항상 거기 누워 있는 애들 속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거 서 있는 애들. 가서 입고 싶으면 입고 큰 거를 좋아해요. 가방도 큰 거, 악세사리도 큰 거. 사람들이 너는 왜 금 안 해? 그러면 나는 금 안 어울려.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금을 좋아하던 사람이더라고. 금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사장님 아까 초반에 말씀하시기를 소심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 주는 거 싫고 불편하게 하는 거 싫고 근데 이 일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그걸 다 극복해내신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한 일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딸아이하고 약속했잖아요. 지키질 못할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엄마가 약속한 거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유학 보내줄게, 뒷바라지 해줄게 큰아이한테 말했잖아요. 걔는 철석같이 믿고 학교 6개 썼잖아요. 그래서 성향상 이 일이 맞지 않죠.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선택을 했었을 때 제가 미용도 맞지 않아서 좀 많이 비교하면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그 일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용사도 되고 어떤 그런 단계를 올라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도 그냥 저는 제가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분명히 원하는 그런 액수는 아니어도 그 근처에 가진 않을까? 저는 제가 뭐를 잘했을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한 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내 사정 있다고 안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냥 내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9년차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제가 한다고 했었을 때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지방인데도 항상 주마다 시스템에 여기 서울지사에 빠지지 않고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못 믿겠는 거죠. 와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마음이 들어서 핑계를 제 자신한테 댈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봉사를 2년 동안 맡아서 꼭 와야 되는 봉사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룹 안에서 제가 맞추려고 이 직업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장 인생을 보면 미용도 하기 싫으셨는데 10몇 년 근데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공은 하셨는데 그럼 정작 사장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거요. 근데 사실은 제가 9년차 이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또 일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하고 싶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연하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땅은 사놨는데 집을 좀 져서 거기서 꽃도 꽂고 싶고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예쁘게 또 다르게 큰 가위로 좀 예, 이런 거 다듬어서 좀 하고도 싶고 그런 일도 하고 싶고요. 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연을 되게 좋아. 자연과 자연- 금을 좋아하시는. 네, 자연만큼도 좋아하고. 예.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맨 처음에 아이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좋은 건 전 것 같아요. 예, 네. 50이 넘었는데 예, 제가 능력 있는 여자가 됐잖아요. 네. 오늘 유충에서는 말은 행동의 초대장이다. 내가 뱉어놓은 말로 인해서 제가 뭔가를 더 추진력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신 우리 김정원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